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김 장관님. 네. 지금 뉴스가 한두 가지 좀 핫한 뉴스가 터졌는데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조국의 딸 조민 씨. 네. 부산대 의전원을 나와가지고 지금 인턴 의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부산대가 그동안 이 입학 비리 문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입학 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어서 부산대 차원에서 구성해갖고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발표를 했는데 조미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입학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졸업이 무효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졸업이 무효가 되면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졸업이 무효가 되고 의사가 무효가 되는 그런 중대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본인한테도 엄청난 결정이고 또 조국 교수한테도 가족에게도 큰 이제 뭐랄까 아픔이라고 할까 타격이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건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2015년도에 그 서류 전형할 때 낸 그 표창장이라든지 뭐 또 인턴 뭐 그런 서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서류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인턴 서류 표창장 다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7개 말씀하는 것은 7개입니까? 이제 7개 스펙 전체가 1, 2심에서 재판에서 허위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거 7개를 다 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전형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또 그것 때문에 당선이 합격이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것을 거론할 수 없다. 다만 이것이 허위일 경우에는 그 취소한다는 조항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학칙 조항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막 형식적인 건데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밝혀지고 재판에 의해서 결론이 나니까 1심, 2심이니까 3심을 가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가지고 일단 취소를 한다 그렇게 이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 부모들과 그런 그 개인적으로 참 안 됐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뭐 말할 것이 없이 아프고 조민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낙방하고 또 그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그 젊은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걸 그냥 넘길 수 없는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과연 그 조민만 그랬겠는가 지금 가진 사람들 있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스펙을 만들고 뭐 그 대학에 있는 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 했던 거에 대한 경종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좀 큰 아픔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조국이나 그 조민이 아니라 조국과 그 저 부모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덕 불감증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데서 온 건데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조국이라는 분이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법무장관이 됐던 분이고 그리고 또 그 소위 그 얼마나 사회적 지위라고 할까 명망이라고 할까 뭐 그런 그 평판을 가졌습니까? 조국이란 분이. 그래서 얼마나 또 그 뭐라고 할까 좀 날선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다 부메랑이 돼서 지금 돌아와서 이런 그런 셈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 원망스럽기도 한 그 조국과 그 부모들이 그런 행태와 그런 사고는 정말 그 보통 평범한 가정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걸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권력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려왔던 특권이라고 기득권에 대해서 이제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민 씨는 부산 의전원 다닐 때도 낙제를 하고 그랬는데도 장학금을 계속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내
말씀드린 입학 전형 공정 관리에서는 표창장이라든가 그런 스펙 관련 서류가 합격 요인을 결정하는데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학칙이라든가 그 입학 관련 서류에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허위 서류라든가 가짜 서류를 냈을 때는 그걸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더 중요하고 선행적인 거기 때문에 아마 그쪽 설명은 차정인 총장이 고심 끝에 뭐 1박 2일 고심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합격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뭐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 전공의 협의에서도 인턴 거 하면 안 된다. 의사 자격고시도 빨리 그 합격도 취소를 해야 한다. 자연 소멸될 것 그건 같습니다. 자멸 소멸. 왜냐하면 이제 의사고시를 보려면 예. 의전원이나 즉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볼 수 그러니까. 있는 건데 예. 이게 원천이 이제 원천 그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취소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될 거로 보여요. 지금 고려대는 지난번에 원래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냐 소극적이냐 해가지고 총장이 항소심이 나오면은 학교 입장을 결정하겠다 했고 이 2심 판결이 나오니까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서 학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그러면 고려대는 또 어떻게 하나요? 면밀히가 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그러니까요. 그 무슨 어마어마한 뭐 자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판결문하고 지금 갖다 놓은 서류를 보면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좀 부산대 의전하고 다른 게 고려대는 그 소멸시효가 지났어요. 7년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이 다 폐기가 됐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를 않았어요. 다만 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고려대에 제출한 목록만 있는 거예요. 서류 제출. 그러니까 그 서류를 다 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그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논란이 이게 되겠네. 허위 사실로 만들어진 스펙을 제출했다는 목록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걸 제출했다고 봐야겠죠. 논란이 있고 만약에 고려대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하는 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부산도 저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취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담이 고려대학의 그 공정성, 입학 사정의 그런 어떤 투명성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학생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민족 고대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 고대의 명예와 그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대한 타격이 온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민이라든가 지금 아들도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그 대학원 입학이라든가 냈던 그런 스펙들이 허위인 것으로 또 드러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조국이나 정경심 부모가 너무 과욕을 부린 거 아니냐. 좀 심하게 하면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자식들의 앞날까지도 이렇게 어렵게 망쳐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게 더 좀 탁해요. 그 사람들은 뭐 교육 시스템이 어쩌니 저쩌니 거기다가 핑계를 대고 또 정경심은 재판 과정에서도 자기 잘못은 없다. 범죄 혐의가 없고 거기에 조력한 사람들한테 그 잘못을 떠넘기다가 재판장이 그걸 아주 강하게 질책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 판결문까지를 냈는데 결국은 조국과 정경심의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우리 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자기 스펙을 그렇게 자기 자식한테 주고 싶어도 그런 영향력이 없거나 그런 뭐 인권연구회 같은 뭐 무슨 거기에 무슨 자기가 수장으로 있거나 그런 그 공익인권법센터 자기가 그쪽에 교수로 있고 거기 센터장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사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과연 조국만 그랬겠는가? 예. 정말 얼마나 이 사회에 많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는가? 우리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 막연하게 그냥 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한테 고통을 주고 그런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었고 우리 사회의 그런 공동체 의식을 깨는 거였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이제 우리는 뭐 같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참 권력무상 그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이런 데 다 눈 감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스펙을 만드는 과정에도 개입을 했다고 봐야고 보이든 안 보이든 몰랐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부분은 물론이고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다 아직 젊은 분들이고 또 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우선 조국 자체가 최근에 보인 행태를 보면 이런 결정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뭐 2차 판결 나오고서도 다 무슨 무죄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고 또 조국 백성가요? 그런 거 써가지고 또 강변을 했고. 자기 책을 냈지 않습니까? 조국의 시간. 그러니까. 이갖고 10만 분과 20만 부를 팔았다고 또 이렇게 홍보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가정사, 조국 일가의 어떤 몰락이랄까 이런 것 차원을 떠나서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까지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조국 수사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 수사에 대해서 조국은 물론이고 민주당, 문재인까지도 문재인은 직접 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권 쪽 사람도 이거 표적 수사다. 정치 수사다. 자기가 정치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조국을 타켓으로 삼아서 수사를 해왔고 일가를 멸문제화를 시켰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추미애도 이건 완전히 별건 수사로 당한 것이다. 원래는 사모펀드 그 수사였는데 입시비리 이것은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잡아넣은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지난번 정경심에 2심 판결 나왔는데도 조국은 죄가 없다고 결국 조국은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거고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또 그 대선 후보들이 여전히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국 사태가 지금의 대선 정국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대통령 권력을 만든다고 저는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부상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이 틀렸고 검찰을 남용해가지고 조국에 대한 그런 수사를 표적 수사를 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시 비리 문제가 곁가지고 사모펀드가 주가지인데 사모펀드를 공격하려고 조사하려고 하다가 이 격가지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사모펀드는 무죄가 나왔다 이렇게 강변을 했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12개 중에서 6개인가 5개인가가 무죄가 나왔고 나머지는 다 유죄로 판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격가지라고 했던 것들이 다 유죄로 판결이 됨으로써 오늘날 이 사태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역시 윤석열이 옳았고 추미애가 틀렸다. 그것이 이제 그 본질인데 틀렸다고 하는 추미애는 지금 꽁 대신 꽁을 잡겠다고 지금 매가 돼가지고 지금 저쪽에 여거당 선거의 후보가 돼 있지만은 가물가물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그게 왜 그 추미애가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들의 그런 행동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였고 오늘 그 조민에 대한 그런 대학 당국의 그 결정 때문에 더 확정적으로 이것이 된 거라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부산대 의전원 부산대가 당연히 그렇게 결정을 내려야 하겠지만 고심 끝에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여지고 정치권에서도 특히 추미애라든가 이낙연 이런 사람들은 별건 수사라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기본적으로 당국대 장영표 교수의
논문의 제일 저자로 기록이 된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 고등학생이 더군다나 이과도 아닌 문과생이 거기 가서 그 어려운 논문의 제일 저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걸 고려대라든가 또 부산의전원 그런 입학서류에 넣었다는 거.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격가지가 아니라 본가지입니다, 원래. 그 과정에서 이제 사모펀드 얘기도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를 사모펀드나 이런 부정한 뭐 돈 투자, 네. 부동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논문의 저자의 제일 저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입학에 활용을 하고 그래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해서 치전을 가고 의전을 가고 거기서 또 의사가 되고 예. 이런 그 부정이라고 할까 부패의 그 비리의 그것이 체인처럼 쭉 연결이 돼가 여기까지 오고 그 결론은 지금 오늘 그 무효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조금만 관여됐냐 이게 이것을 스펙을 알면서도 만들어준 교수들이 있고 그렇죠. 그걸 또 강변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받아준 대학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수많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게 드러나지 않을 뻔했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법무장관만 안 갔어도 이거는 그대로 묻히는 일이죠. 예. 그 묻힐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법무장관 가다 보니까 이걸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무슨 장영표 교수인가 뭐 단국대학의 제일 저자 이거는 까마득해서 저 같은 사람도 잊어버렸어 지금. 거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다른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이제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면서 사회적 여론이 불 끄듯이 아주 그냥 폭발한 것이죠. 이런 일이 언론중재법이 있었으면 그게 이제 처음에 발단이 됐을 때 조국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징벌적 그걸 손해배상 청구를 청구하죠. 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조사를 못해. 예. 그래서 그냥 묻혀. 예.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언론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를 밝혀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온 거고 또 이제 요 최근에 그 왜 뭐 안철수 대표가 왜 그 딸이 왜 안설인가 누가 왜 샌디에고 대학에서 코로나 기전에 관한 건데 제1저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 딸의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그 보편적 가치에 가장 어긋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도 쏟고 분개하고 여론이 비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고 또 부산대가 합리적인 결단을 내린 점에 대해서는 뭐 아직도 우리나라가 그 시스템이 최소한 의 양심은 있다. 살아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수많은 조국이 있고 수많은 정경심이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그거 밝혀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지금까지 진행된 입시 과정 또 이런 그 자격 시험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왜 저 시골에서 예비고사 시험 쳐가지고 한 방에 가는 게 더 공정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스펙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뭘 수시로 뭐 이렇게 넣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그 권력의 줄을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그런 조국이 이제 크게 기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게 됐고 그들의 위산을 알게 됐고 내로남불을 알게 된 거. 이거는 그들의 큰 공이다. 추미애의 큰 공입니다. 그게. 예?